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깊이를 잃지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다. 대나무는 강풍에도 굽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유연함 속에 그 강함이 있다. 산은 조용하고 웅장함을 유지하며 모든 생명체에게 터전을 제공한다. 진정한 리더는 묵묵히 지지하며 빛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이 크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환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예로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인이 없다는 말고 있고, 이러한 다양하게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험담하지 말기.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남을 험담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어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데 오히려 칭찬해주네 대인배네 하고 역설적이게 됩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칭찬하면 일이 더 잘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험담해도 상황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험담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마을 전체의 화제가 되어 그 사람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한 봉지에 검은 콩과 흰 콩을 주며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흰 콩을, 부정적인 생각이나 험담을 할 때마다 검은 콩을 주머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그들의 주머니를 비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는 검은 콩이 흰 콩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이를 보며 우리의 마음도 이 주머니처럼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 더 많이 집중한다면 마음은 훨씬 더 밝고 맑아질 것이다. 이어서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작은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잡초와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정원과 같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와 같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잡초를 꾸준히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면 아름다움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하면 그것을 험담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이해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죠.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순물을 가득 담은 물처럼 험담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리운다. 이는 맑은 물이 점차 탁해지는 과정과 같으며 결국 자신의 내면마저 손상시킨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를 가리지 않고 태양의 빛을 함께 나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험담 대신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험담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뿌리까지 흔들리게 만든다. 진정한 힘은 견고함과 유연성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 약자에게 대하는 방식을 본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심과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남쪽 끝에 작은 강가에 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의 그늘을 넓게 펼쳐 지나가는 모든 여행자와 작은 동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했죠. 어느 날, 이 나무 아래에서 작은 새끼 고양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감히 나무에게 말을 걸지 못했지만 나무는 고양이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늘을 조금 더 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무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고 나무는 그들에게 지혜와 위안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와 이 작은 고양이에게 이렇게 친절한 거죠? 나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나무가 약자에게 보여준 친절과 포용력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 나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지원하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가르쳐준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강가의 물처럼 부드럽게, 산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꽃처럼 서로에게 꿀을 제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작은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보호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자의 책임감, 포용력, 그리고 약자를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무와 고양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약자에 대한 친절과 지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과 같이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죠.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큰 나무가 작은 식물에 그늘을 제공하듯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는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강가의 물이 부드럽게 돌과 자갈을 감싸 안듯 우리도 약자에게 부드럽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주변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가장 높은 산도 비가 오면 스스로를 낮추어 물이 흐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위치나 능력에 상관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며 약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일이 꼬일 때 사람의 바닥이 드러난다. 일이 최악으로 흘러갔을 때,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든지 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인지 자기만 도망치는지 본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꼬일 때면 나를 버릴지 자기만 살지 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평범해 보이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어느 해 마을은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성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기적으로 되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물을 독차지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물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농장 깊숙한 곳에 비밀스러운 우물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이 우물은 가뭄이 닥쳐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우물이었죠. 농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절박해지자 그는 결국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우물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물을 찾아가 보니 우물은 정말로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개방했고 이 물로 마을 사람들은 그 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성격은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났고, 그는 단순한 농부에서 마을의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후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인생의 시련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난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더라도 내면의 깊이와 힘은 시련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불에 달군 금속이 진정한 형태를 드러내듯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진짜 가치와 본성이 드러난다. 고난은 사람을 정죄하고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불길과 같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며 그 속에서 사람의 참된 강인함과 회복력이 드러난다. 얼어붙은 땅에서도 결국 꽃은 피어나며 이는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인지 본다. 집에서 못하는데 사회에서만 잘하면 이중적인 사람이고 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해야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다정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특히 그가 할머니의 생신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민준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셨고, 그녀의 생신은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말 특별한 것을 선물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비밀리에 모아 할머니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마을의 각 집을 돌며 할머니의 생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각 가정에서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 노래, 그리고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가 그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신날, 민주는 할머니를 마을 광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있었고, 각자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과 음식,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민준에게는 특별히 깊은 감사의 포옹을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민준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 마을 전체를 하나로 모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돼지가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다. 이는 모든 존재를 품고 자라게 하는 자연의 모성애를 반영한다. 햇빛이 꽃에게 온기와 빛을 주어 꽃이 피듯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가족 구성원 각자를 성장하게 하는 햇살과 같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가족은 함께 번영한다.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작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보호와 지지의 그늘을 제공한다. 가족 구성원은 이런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람에게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떨어뜨릴까, 내려오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도 있습니다. 타인이 성공하면 질투는 나겠지만 축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 태민, 그리고 하늘. 이들은 어릴 적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지만 각자 꿈과 목표가 달랐습니다. 지연은 뛰어난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태민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가지고 싶었으며, 하늘은 음악으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던 친구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연의 그림이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연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지만, 태민과 하늘은 자신들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속상해했습니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성공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민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별이 서로를 밝히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민은 질투보다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하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의 성공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지연의 그림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태민과 하늘은 지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태민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은 음악으로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태양은 빛을 모든 것에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빛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타인의 성공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빛날 수 있게 한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강물이 바다의 광대함을 질투하지 않듯 우리도 타인의 성공을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숲속의 다양한 나무들은 서로 다른 높이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햇빛을 향해 자라난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공존하는 자세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한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도시에 좋은 사람의 길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의 4명의 주민 화가인 소라, 농부인 진우, 여행가인 미호, 그리고 어린 학생인 태양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찾아 나선 공통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진우는 마을의 농부로 그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수확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미호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태양은 어린 학생이지만 진정한 친절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으로 마을의 수확이 위협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때 4명의 주인공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소라는 가뭄으로 지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담은 그림을 그렸고, 진우는 자신의 저장된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호는 여행에서 배운 물 절약법을 마을에 전파했고, 태양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비를 기원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가뭄도 곧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주인공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함을 베풀고 타인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모습으로 좋은 사람의 길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야기와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깊이를 잃지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다. 대나무는 강풍에도 굽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유연함 속에 그 강함이 있다. 산은 조용하고 웅장함을 유지하며 모든 생명체에게 터전을 제공한다. 진정한 리더는 묵묵히 지지하며 빛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이 크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환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예로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인이 없다는 말고 있고, 이러한 다양하게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험담하지 말기.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남을 험담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어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데 오히려 칭찬해주네 대인배네 하고 역설적이게 됩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칭찬하면 일이 더 잘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험담해도 상황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험담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마을 전체의 화제가 되어 그 사람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한 봉지에 검은 콩과 흰 콩을 주며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흰 콩을, 부정적인 생각이나 험담을 할 때마다 검은 콩을 주머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그들의 주머니를 비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는 검은 콩이 흰 콩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이를 보며 우리의 마음도 이 주머니처럼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 더 많이 집중한다면 마음은 훨씬 더 밝고 맑아질 것이다. 이어서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작은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잡초와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정원과 같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와 같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잡초를 꾸준히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면 아름다움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하면 그것을 험담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이해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죠.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순물을 가득 담은 물처럼 험담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리운다. 이는 맑은 물이 점차 탁해지는 과정과 같으며 결국 자신의 내면마저 손상시킨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를 가리지 않고 태양의 빛을 함께 나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험담 대신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험담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뿌리까지 흔들리게 만든다. 진정한 힘은 견고함과 유연성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 약자에게 대하는 방식을 본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심과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남쪽 끝에
작은 강가에 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의 그늘을 넓게 펼쳐 지나가는 모든 여행자와 작은 동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했죠. 어느 날, 이 나무 아래에서 작은 새끼 고양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감히 나무에게 말을 걸지 못했지만 나무는 고양이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늘을 조금 더 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무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고 나무는 그들에게 지혜와 위안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와 이 작은 고양이에게 이렇게 친절한 거죠? 나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나무가 약자에게 보여준 친절과 포용력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 나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지원하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가르쳐준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강가의 물처럼 부드럽게, 산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꽃처럼 서로에게 꿀을 제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작은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보호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자의 책임감, 포용력, 그리고 약자를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무와 고양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약자에 대한 친절과 지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과 같이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죠.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큰 나무가 작은 식물에 그늘을 제공하듯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는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강가의 물이 부드럽게 돌과 자갈을 감싸 안듯 우리도 약자에게 부드럽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주변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가장 높은 산도 비가 오면 스스로를 낮추어 물이 흐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위치나 능력에 상관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며 약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일이 꼬일 때 사람의 바닥이 드러난다. 일이 최악으로 흘러갔을 때,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든지 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인지 자기만 도망치는지 본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꼬일 때면 나를 버릴지 자기만 살지 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평범해 보이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어느 해 마을은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성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기적으로 되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물을 독차지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물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농장 깊숙한 곳에 비밀스러운 우물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이 우물은 가뭄이 닥쳐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우물이었죠. 농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절박해지자 그는 결국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우물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물을 찾아가 보니 우물은 정말로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개방했고 이 물로 마을 사람들은 그 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성격은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났고, 그는 단순한 농부에서 마을의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후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인생의 시련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난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더라도 내면의 깊이와 힘은 시련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불에 달군 금속이 진정한 형태를 드러내듯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진짜 가치와 본성이 드러난다. 고난은 사람을 정죄하고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불길과 같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며 그 속에서 사람의 참된 강인함과 회복력이 드러난다. 얼어붙은 땅에서도 결국 꽃은 피어나며 이는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인지 본다. 집에서 못하는데 사회에서만 잘하면 이중적인 사람이고 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해야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다정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특히 그가 할머니의 생신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민준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셨고, 그녀의 생신은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말 특별한 것을 선물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비밀리에 모아 할머니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마을의 각 집을 돌며 할머니의 생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각 가정에서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 노래, 그리고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가 그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신날, 민주는 할머니를 마을 광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있었고, 각자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과 음식,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민준에게는 특별히 깊은 감사의 포옹을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민준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 마을 전체를 하나로 모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돼지가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다. 이는 모든 존재를 품고 자라게 하는 자연의 모성애를 반영한다. 햇빛이 꽃에게 온기와 빛을 주어 꽃이 피듯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가족 구성원 각자를 성장하게 하는 햇살과 같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가족은 함께 번영한다.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작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보호와 지지의 그늘을 제공한다. 가족 구성원은 이런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람에게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떨어뜨릴까, 내려오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도 있습니다. 타인이 성공하면 질투는 나겠지만 축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 태민, 그리고 하늘. 이들은 어릴 적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지만 각자 꿈과 목표가 달랐습니다. 지연은 뛰어난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태민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가지고 싶었으며, 하늘은 음악으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던 친구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연의 그림이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연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지만 태민과 하늘은 자신들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속상해했습니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성공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민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별이 서로를 밝히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민은 질투보다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하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의 성공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지연의 그림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태민과 하늘은 지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태민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은 음악으로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태양은 빛을 모든 것에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빛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타인의 성공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빛날 수 있게 한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강물이 바다의 광대함을 질투하지 않듯 우리도 타인의 성공을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숲속의 다양한 나무들은 서로 다른 높이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햇빛을 향해 자라난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공존하는 자세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한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도시에 좋은 사람의 길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의 4명의 주민 화가인 소라, 농부인 진우, 여행가인 미호, 그리고 어린 학생인 태양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찾아 나선 공통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진우는 마을의 농부로 그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수확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미호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태양은 어린 학생이지만 진정한 친절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으로 마을의 수확이 위협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때 4명의 주인공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소라는 가뭄으로 지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담은 그림을 그렸고 진우는 자신의 저장된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호는 여행에서 배운 물 절약법을 마을에 전파했고 태양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비를 기원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가뭄도 곧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주인공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함을 베풀고 타인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모습으로 좋은 사람의 기회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야기와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깊이를 잃지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다. 대나무는 강풍에도 굽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유연함 속에 그 강함이 있다. 산은 조용하고 웅장함을 유지하며 모든 생명체에게 터전을 제공한다. 진정한 리더는 묵묵히 지지하며 빛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이 크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환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예로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인이 없다는 말고 있고, 이러한 다양하게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험담하지 말기.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남을 험담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어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데 오히려 칭찬해주네 대인배네. 하고 역설적이게 됩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칭찬하면 일이 더 잘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험담해도 상황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원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험담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마을 전체의 화제가 되어 그 사람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한 봉지에 검은 콩과 흰 콩을 주며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흰 콩을, 부정적인 생각이나 험담을 할 때마다 검은 콩을 주머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그들의 주머니를 비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는 검은 콩이 흰 콩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이를 보며 우리의 마음도 이 주머니처럼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 더 많이 집중한다면 마음은 훨씬 더 밝고 맑아질 것이다. 이어서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작은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잡초와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정원과 같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와 같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잡초를 꾸준히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면 아름다움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하면 그것을 험담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이해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죠.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순물을 가득 담은 물처럼 험담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리운다. 이는 맑은 물이 점차 탁해지는 과정과 같으며 결국 자신의 내면마저 손상시킨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를 가리지 않고 태양의 빛을 함께 나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험담 대신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험담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뿌리까지 흔들리게 만든다. 진정한 힘은 견고함과 유연성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 약자에게 대하는 방식을 본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심과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남쪽 끝에 작은 강가에 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의 그늘을 넓게 펼쳐 지나가는 모든 여행자와 작은 동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했죠. 어느 날, 이 나무 아래에서 작은 새끼 고양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감히 나무에게 말을 걸지 못했지만 나무는 고양이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늘을 조금 더 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무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고 나무는 그들에게 지혜와 위안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와 이 작은 고양이에게 이렇게 친절한 거죠? 나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나무가 약자에게 보여준 친절과 포용력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 나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지원하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가르쳐준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강가의 물처럼 부드럽게, 산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꽃처럼 서로에게 꿀을 제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작은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보호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자의 책임감, 포용력, 그리고 약자를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무와 고양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약자에 대한 친절과 지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과 같이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죠.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큰 나무가 작은 식물에 그늘을 제공하듯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는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강가의 물이 부드럽게 돌과 자갈을 감싸 안듯 우리도 약자에게 부드럽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주변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가장 높은 산도 비가 오면 스스로를 낮추어 물이 흐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위치나 능력에 상관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며 약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일이 꼬일 때 사람의 바닥이 드러난다. 일이 최악으로 흘러갔을 때,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든지 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인지 자기만 도망치는지 본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꼬일 때면 나를 버릴지 자기만 살지 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평범해 보이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어느 해 마을은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성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기적으로 되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물을 독차지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물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농장 깊숙한 곳에 비밀스러운 우물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이 우물은 가뭄이 닥쳐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우물이었죠. 농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절박해지자 그는 결국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우물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물을 찾아가 보니 우물은 정말로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개방했고 이 물로 마을 사람들은 그 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성격은 위기의 순간에야
뒤로소 드러났고 그는 단순한 농부에서 마을의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후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인생의 시련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난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더라도 내면의 깊이와 힘은 시련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불에 달군 금속이 진정한 형태를 드러내듯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진짜 가치와 본성이 드러난다. 고난은 사람을 정죄하고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불길과 같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며 그 속에서 사람의 참된 강인함과 회복력이 드러난다. 얼어붙은 땅에서도 결국 꽃은 피어나며 이는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로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인지 본다. 집에서 못하는데 사회에서만 잘하면 이중적인 사람이고 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해야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다정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특히 그가 할머니의 생신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민준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셨고 그녀의 생신은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말 특별한 것을 선물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비밀리에 모아 할머니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마을의 각 집을 돌며 할머니의 생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각 가정에서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 노래, 그리고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가 그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신날, 민준은 할머니를 마을 광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있었고 각자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과 음식,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민준에게는 특별히 깊은 감사의 포옹을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민준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 마을 전체를 하나로 모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돼지가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다. 이는 모든 존재를 품고 자라게 하는 자연의 모성애를 반영한다. 햇빛이 꽃에게 온기와 빛을 주어 꽃이 피듯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가족 구성원 각자를 성장하게 하는 햇살과 같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가족은 함께 번영한다.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작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다정함은 보호와 지지의 그늘을 제공한다. 가족 구성원은 이런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람에게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떨어뜨릴까, 내려오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도 있습니다. 타인이 성공하면 질투는 나겠지만 축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 태민, 그리고 하늘. 이들은 어릴 적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지만 각자 꿈과 목표가 달랐습니다. 지연은 뛰어난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태민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가지고 싶었으며 하늘은 음악으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던 친구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연의 그림이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연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지만 태민과 하늘은 자신들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속상해했습니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성공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민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별이 서로를 밝히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민은 질투보다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하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의 성공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지연의 그림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태민과 하늘은 지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태민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은 음악으로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태양은 빛을 모든 것에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빛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타인의 성공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빛날 수 있게 한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강물이 바다의 광대함을 질투하지 않듯 우리도 타인의 성공을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숲속의 다양한 나무들은 서로 다른 높이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햇빛을 향해 자라난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공존하는 자세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한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도시에 좋은 사람의 길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의 4명의 주민 화가인 소라, 농부인 진우, 여행가인 미호, 그리고 어린 학생인 태양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찾아 나선 공통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진우는 마을의 농부로 그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수확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미호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태양은 어린 학생이지만 진정한 친절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으로 마을의 수확이 위협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때 4명의 주인공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소라는 가뭄으로 지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담은 그림을 그렸고 진우는 자신의 저장된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호는 여행에서 배운 물 절약법을 마을에 전파했고 태양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비를 기원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가뭄도 곧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주인공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함을 베풀고 타인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모습으로 좋은 사람의 길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야기와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